안녕하세요. AI가 이제 단순히 똑똑한 두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로봇이나 자동차를 직접 움직이는 피지컬 AI 시대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오늘 바로 그 새로운 시대의 무대 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숨은 강자, MDS 테크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 MDS 테크가 대체 어떤 잠재력을 가졌는지, 또 어떤 강력한 성장 동력이 있는지,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는 없는지 아주 냉철하게 살펴볼 거고요. 마지막에는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함께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첫 번째 순서입니다. 도대체 MDS 테크가 왜 AI 시대에 숨겨진 강자로 불리는지, 앞으로 다가올 로보틱스 혁명에서 이 회사가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지 그 본질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.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피지컬 AI라는 개념입니다. 이건 그냥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AI를 넘어서요. 로봇이나 드론, 자율주행차처럼 실제 물리적인 장치를 직접 제어하는 말 그대로 몸을 가진 AI를 뜻합니다. MDS 테크는 바로 이 AI의 두뇌가 몸에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연결하는 핵심 신경망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회사는 지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산업의 핵심을 지탱해 왔어요. 아주 복잡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매끄럽게 연결해주는 기술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요. 최첨단 산업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임베디드 솔루션을 제공해 온 거죠. 자, 이 수익 구조를 한번 보세요. 되게 흥미로운 점이 보이지 않나요? 보시는 것처럼 특정 분야 하나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의 매출이 아주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특정 산업의 경기가 안 좋아져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아주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. 특히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자동차 산업입니다. 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압도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. 앞으로 미래의 자동차가 점점 바퀴 달린 컴퓨터로 진화할수록 MDS 테크의 이 소프트웨어 기술력은 그야말로 핵심 중에 핵심 경쟁력이 될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보고 이 MDS 테크의 미래를 밝게 보는 걸까요? 지금부터 그 핵심 성장 동력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핵심 투자 포인트를 딱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. 첫째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, 바로 피지컬 AI라는 메가 트렌드의 한가운데 있다는 점. 둘째는 30년 넘게 쌓아온 깊은 산업 네트워크와 아무나 넘볼 수 없는 기술력, 즉 기술적 해자고요. 마지막으로 CXL이나 디지털 트윈 같은 새로운 미래 기술들이 성장을 이끌 거라는 기대감입니다. 이 회사가 가진 가장 막강한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이 경제적 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보세요. 고객사가 3,000개가 넘어요. 여기에는 현대차, 삼성, LG 같은 우리나라 대표 대기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. 이런 네트워크는 하루아침에 절대 만들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진입 장벽인 셈이죠. 특히 현대차 그룹과의 관계를 보면 이 회사가 얼마나 깊숙이 산업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알 수 있죠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자동차 소프트웨어는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잖아요. 그만큼 안정성과 신뢰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파트너가 되면 다른 경쟁사가 비집고 들어오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.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 법이죠.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. 균형 잡힌 판단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MDS 테크가 마주하고 있는 잠재적인 장애물과 시장의 우려를 아주 냉정하게 평가해 볼 시간입니다. 바로 이 지점, 투자자들이 가장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입니다.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왜 돈 버는 능력, 즉 영업이익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걸까? 그 배경에는 미래 성장을 위해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마케팅에 돈을 쓰는 일종의 전략적인 투자가 깔려 있습니다. 다만 시장은 이 투자가 언제쯤 확실한 성과로 이어질지 조금은 우려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죠. 물론 이런 비용 문제도 중요하죠. 근데 사실 시장이 더 예민하게, 더 날카롭게 쳐다보는 리스크는 따로 있습니다.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이 전환사채에서 나오는 물량 부담, 흔히 말하는 오버행 리스크입니다. 이게 뭐냐면 앞으로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잠재적인 매물들이 계속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.
이 부담감이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데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런 오버행 우려에 더해서 최대주주의 개인적인 재무활동이라던가 전반적인 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투자자들은 아주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. 결국은 회사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까지 살펴본 이 모든 기회 요인과 리스크를 종합해서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까요? 바로 실전 매매 계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맑음입니다. 그래서 매수 의견인데요. 다만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. 앞에서 본 단기 리스크들이 있으니 무작정 주가가 오를 때 따라붙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가격이 좀 조정을 받을 때 차분하게 나누어서 사는 분할 매수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. 자, 이 표가 바로 그 구체적인 게임 플랜입니다. 단순히 사세요가 아니죠. 어느 가격대에서 들어가고 단기적으로는 어디서 한번 끊어서 수익을 챙기면서 리스크를 관리할지,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, 만약에 우리 생각이 틀렸을 때를 대비한 손절 라인까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죠. 일종의 안전벨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투자 결정은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쪽의 이야기에 더 무게를 실어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. AI와 현실을 잇는 미래의 핵심 인프라 기업이 될 것인가, 아니면 수익성 문제와 자본 희석이라는 늪에 발목이 잡힐 것인가. 과연 MDS테크는 이 모든 우려를 딛고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? 아니면 그저 그런 가능성만 가진 기술주로 남게 될까요?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시장, 그리고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줄 겁니다. 오늘 분석이 그 과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